오늘도 계속 어제에 이어서 요청 종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은 카카오, 네이버, 셀트리온, 헬스케어, 삼성전기, CJ 대한통운, HDC 현대산업개발, LG 디스플레이, 위메이드 순으로 보도록 할게요. 카카오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대표 기술주인 카카오와 네이버는 작년 6월에 고점을 찍은 후에 지금까지 시장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카카오는 이전에도 몇 번 함께 살펴보았었는데 이전에 얘기를 했을 때가 이 시점이었죠. 이 시점에서 다시 이 하락 추세선으로 수렴을 하는 상승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상승 파동이 실제로 진행이 되었고 그 후 또한 이 하락 추세선에서 다시 저항을 받고 하락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카카오가 추세적으로 제대로 된 상승으로 반전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 시점에서 이 상승 추세선을 하락 돌파하면서 워낙 강하게 추세 반전이 되었으며 현재 약세는 이 위에 하락 추세선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으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투심에 있어서 추세가 반전되기 위해서는 일단 이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 주어야 합니다. 현재 파동의 흐름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파동의 고점과 저점을 모두 낮추는 전형적인 하락 추세의 특징들을 보여주면서 약세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렇게 고점을 낮췄고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저점을 깨고 저점 또한 낮추는 식으로 추세가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미리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도 잠시 후에 보겠지만 먼저 살짝 보시면 네이버는 이미 이렇게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진행이 되었으며 카카오 또한 네이버의 뒤를 따라서 이렇게 전 저점을 깨고 파동의 저점을 낮추면서 계속해서 하락 추세의 특징을 이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워낙 현재 금리 인상 등 기술주에는 비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면서 기술주의 약세가 크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카카오가 이번에 추세를 돌리기 위해서는 이번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이 나와주는 길 밖에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요청해주신 회원님들의 평단가가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은 워낙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홀딩을 이어가시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주가가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면 이 파란색 240일 이동평균선과 120일 이동평균선의 중간 정도부터는 이렇게 중간 정도부터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함으로써 평균 단가를 낮춰가는 전략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종목을 매수를 할 때 이렇게 주봉상 주가가 이동평균선들에서 많이 이격을 한 종목들에 투자를 하실 때에는 특별히 주의를 해 주시는 게 좋으며 특히 이렇게 상승 추세선을 형성하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을 때 갑자기 이렇게 추세선에서 이격을 위로 많이 벌릴 때 또한 조심을 해주시는 게 좋으며 주가가 이렇게 추세선을 하락 돌파할 때는 추세가 약세로 반전될 수 있다는 큰 신호이니 앞으로 투자를 하실 때는 이러한 점도 보시면서 신중히 판단을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에서는 평균 회귀라는 개념이 존재를 하며 평균을 뜻하는 이동평균선에서 너무 많이 이격을 하게 되면 다시 이런 식으로 평균으로 회귀를 하기 위한 흐름이 자주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멤버십 회원님들과 함께 투자를 하는 종목들의 경우 대부분이 최근에 익절을 하고 나왔던 연우의 경우에도 저가 매수 접근을 해 나갈 때 이런 식으로 주가가 이동평균선들을 오히려 하회를 하는 구간에서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니 이러한 점도 투자에 있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도 이미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때 이렇게 상승 추세선을 하락 돌파를 하면서 약세로 추세가 반전이 되었으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약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네이버의 경우 1분기에 어닝 쇼크가 나면서 이렇게 지난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 실적을 보시면 작년 1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성장을 하긴 했지만 시장의 기대치였던 영업이익 3,400억 원을 크게 밑돌면서 어닝 쇼크가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 네이버의 경우에도 추세가 확실히 상승 쪽으로 반전이 되기 위해서는 주가가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이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와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되다가 이 상승 추세선을 주가가 하락 돌파를 하면서 추세가 약세로 전환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반대로 추세가 상승 쪽으로 반전이 되기 위해서는 이 하락 추세선을 위로 상승 돌파를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 점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추세대로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주가는 이 아래의 하단 하락 추세선까지는 더 추가적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그때는 확실히 신규 매수를 시작해 볼 수 있는 지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당장은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며 이 하단 추세선의 수렴을
하게 된다면 주가는 약 26만 원으로 현재 주가부터는 약 마이너스 8에서 10% 정도의 추가 하락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미리 생각을 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네이버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평균 단가가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미 고점 대비해서 워낙 많이 하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손절을 하기에는 너무 아쉬운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며 오히려 조금 더 하락을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26만 원 부근까지 접근을 하게 된다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주는 전략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으로 판단되니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지금은 충분히 매수 접근을 해볼 만한 시점입니다. 즉 다르게 얘기하면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손절을 할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며 계속해서 홀딩을 하거나 추가 매수를 해야 할 시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카카오와 네이버의 현재 주가 위치를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보라색 120일 이동평균선과 파란색 241일 이동평균선의 중간 정도인 이 정도 부근으로 판단이 되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보다 더 많이 진행이 되어서 현재 이동평균선들을 충분히 하회하는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차트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저평가 구간에 진입을 했다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현재 이렇게 이 하락 추세선에서 아래로 이렇게 이격을 꽤나 많이 벌리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시 이 하락 추세선으로 수렴을 하는 상승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시점으로 보이며 그 후에는 조심스럽지만 이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하면서 추세 반전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적을 보시면 작년에는 실적이 역성장을 하면서 주가 또한 함께 무너졌다고 보고 있는데 증권사 전망치이기는 하지만 올해부터는 다시 실적 성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천천히 사모아간다는 개념으로 매집을 시작해볼 만한 시점이라고 판단이 되며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손절보다는 홀딩을 이어가시는 것과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며 평균 단가를 낮추며 대응을 해 나가는 것도 가능한 구간으로 보이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삼성전기를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기는 오늘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삼성전기는 현재 차트적으로는 이렇게 위에 하락 추세선을 형성하면서 약세가 진행 중에 있지만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시다고 하면 계속해서 홀딩을 이어갈 만한 종목이며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도 물론 몰빵을 하거나 하는 등의 무리한 투자를 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부터는 충분히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며 매집 개념으로 접근을 하기에는 충분히 좋은 가격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 이렇게 시장이 약세를 보이며 주가 또한 약세로 진행이 되고 있을 때가 좋은 매집의 기회라고 보이는 구간이에요. 삼성전기의 실적을 보시면 삼성전기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에도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실적이 성장을 해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올해 예상되는 실적 전망치 대비해서 현재 주가는 퍼 10.7배 정도 구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평가 구간이라고도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상치를 뒤엎는 어닝 쇼크 등이 발생을 한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해도 현재 구간에서는 오히려 저가에 더 사서 모아가기에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판단이 되니 투자에 있어서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CJ 대한통운을 보도록 할게요. CJ 대한통운은 이렇게 큰 추세에서 보면 시장의 전체적인 투심 악화로 인해서 파동의 고점이 낮아지는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하단에서는 이렇게 11만 5천 원 부근에서 강한 지지선이 형성이 되면서 하락에 대해서 방어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평균선의 구조에서도 현재 주가는 이렇게 위에 모여있는 이동평균선들에서 아래로 크게 이격을 벌리고 있으며 이는 현재 이격을 과도하게 벌리고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물론 위에서 이렇게 하락 추세선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 반전 시에 약 16만 원 부근에서는 또 강한 저항선으로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지금 시점과 가격만 놓고 봤을 때는 강한 지지선에 수렴을 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절을 해야 할 시점은 아니고 홀딩을 이어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실적을 보시면 택배 사업이야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가는 사업이니 탄탄하다고 볼 수 있으며 하역, 운송, 보관 등의 사업 또한 최근 물류비 상승 등으로 인해서 수혜를 보고 있는 상황으로 올해에도 성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시장의 전망치가 성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주가는 실적 대비해서 약 17배의 퍼 구간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며 이는 이렇게 과거에 이 기업이 받아왔던 평균적인 퍼와 비교했을 때 충분히 저렴하다고 판단이 되니 현 가격대는 앞으로 주가 흐름에 있어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HDC 현대산업개발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HDC 현대산업개발은 대규모 주택 공급 이슈에 힘입어 상승 반전을 해 나갈 수 있는 시점에서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광주 붕괴 사고가 터지면서 브랜드 가치에 큰 타격을 입은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때 주가 또한 거의 이렇게 40% 이상의 급락을 하면서 현재 이러한 타격에서 회복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15,000원 부근에서 주가가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업종 자체가 앞으로 매출단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 등으로 인해서 성장을 해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원재재 가격이 너무 급등을 하다 보니 비용단에서 불확실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투심이 빠르게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나 HDC 현대산업개발은 이번 붕괴 사고로 인해서 브랜드 가치가 크게 훼손이 되면서 앞으로 단기적인 주가 상승에 대한 불확실성은 굉장히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붕괴 사고로 인한 브랜드 가치는 앞으로 얼마나 본업에 있어서 신뢰를 쌓아 나가느냐에 따라서 회복이 되어갈 것이라 보며, 이미 이번 붕괴 사고가 주가에는 다 반영이 되면서 주가의 레벨 자체가 이렇게 한 단계 다운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진정이 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가 된다면 현 시점보다는 주가는 반등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실적 전망치 대비해서 퍼가 4.5배 수준으로 떨어지며 원래 평균적으로 받아왔던 8배 수준의 퍼에 비해서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로 추가적으로 이 하단 지지선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나 앞으로 기업에 대한 투심 회복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니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이러한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LG 디스플레이를 보도록 할게요. LG 디스플레이는 이번 1분기 실적이 크게 역성장을 하면서 주가 또한 특히 어제장에 급락을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LCD 패널에 대한 수요 부진으로 가격이 급감을 한 데에 따른 영향으로 보여지는 상황인데, 개인적으로는 디스플레이 기술 자체가 LCD에서 OLED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성장통을 겪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번 분기에서도 LCD 수요 저하로 매출이 급감을 하는 과정에서도 OLED는 크게 성장을 하는 모습이 나왔다고 합니다. 즉 수익성 측면에서 LCD 비중은 줄이고 OLED 비중은 높이는 쪽으로 계속해서 이동해 나갈 텐데, 이 과정에서 실적을 얼마나 잘 선방을 하면서 가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 가치보다는 자산 가치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대응을 해 나가는 방법이 더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LG 디스플레이는 PBR이 0.43배 정도로 과거 대비 주가는 역대로 낮아져 있는 상황이며, 앞으로 OLED 시장의 성장성을 생각한다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가격대는 충분히 홀딩을 이어가거나 또는 매집 개념으로 사모하기에도 충분히 괜찮은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니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현재 차트적으로 봤을 때 주가의 파동이 이 정도 기울기의 하락 추세선을 상단과 하단에 두고 이 안에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현재 이렇게 주가가 이 하락 추세선 하단에 완전히 수렴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지지를 받고 이런 식으로 상승 쪽으로 단기적인 추세가 반전이 될 수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 이 점도 투자에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위메이드를 보도록 할게요. 위메이드는 작년에 고공행진을 했다가 고점을 찍고 무려 70%까지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전형적인 고퍼주의 위험성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차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성장주들의 주가 위치를 대입해서 보자면 카카오는 이렇게 이 보라색 120일 이평선에 있는 상황이며, 네이버는 조금 더 하락해서 120일 이평선과 240일 이평선 사이에 있는 상황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40일 이평선까지 깨고 내려와서 더 아래에 있는 상황이죠. 그만큼 여전히 위메이드의 경우에는 차트로 추세적인 부분만 봤을 때는 여전히 추가적인 약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위메이드라는 종목 자체가 메타버스라는 테마와 호재성 이슈를 타고 고공행진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메타버스와 관련된 큰 호재성 이슈가 또 발생을 한다면 주가는 추세를 무시하고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 시점의 상태에 대해서만 객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는 이 정도 기울기에 하락 추세선을 형성하면서 이 하락 추세선 아래에서 계속해서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식으로 파동의 고점과 저점을 모두 낮추는 전형적인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에도 이렇게 이 전 저점 구간을 깨고 내려가면서 이 주황색 60일
이동평균선도 깨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흐름을 정확히 예측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지만 지금 시점에서 차트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반등보다는 추가적인 하락을 하면서 주가는 적어도 이 보라색 120일 이동평균선까지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구간이며 그만큼 지금 시점에서 신규로 접근을 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큰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미 손을 쓰실 수 없을 정도로 손실률이 크실 거라고 생각을 하며 자포자기 심정으로 붙잡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주가가 120일 이동평균선까지 내려간다면 충분히 반등은 한번 나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점까지 참아내는 일은 정말 쉽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번 투자를 통해서 성장주, 특히 현재 그리고 가까운 미래의 실적 전망치 대비해서 너무 높은 펄을 받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투자에 있어서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적을 보시면 올해 예상되는 실적 대비해서 현재 주가는 퍼 19배 정도 구간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만 보면 엄청나게 높은 밸류에이션은 아니긴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이 보라색 이평선까지 내려가면 5만원 부근까지 내려간다면 퍼는 12배 정도 수준으로 성장성을 감안한다면 저평가 구간으로 진입을 하는 것이라고도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위메이드의 성장성을 보시고 투자를 하신 거라면 계속 홀딩을 해 나가시면서 120일 이평선에 가까워질수록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가는 전략으로 진행을 하신다면 손실률을 어느 정도는 줄이며 탈출하실 수 있는 반등의 기회는 충분히 발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 이 점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단 차트적으로 이렇게 이동평균선에서 과하게 이격을 벌리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정말 투자에 있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판단을 내리셨으면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끝을 모르고 상승을 할 것 같던 종목이 이 상승 추세선을 하락 돌파하면서 약세로 전환되는 순간부터는 바닥이 어딘지 모르고 추락을 할 수 있는 큰 리스크가 있으니 이러한 점은 앞으로의 투자에 있어서 꼭 참고를 한 번쯤은 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투자는 얼마나 앞으로 높은 성장성이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런 기업을 얼마나 저렴한 가격에 사느냐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높은 성장성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성장성을 모두 반영한 높은 가격에 사는 것은 혹시나 예상하고 있는 성장성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흠이 잡히게 된다면 이러한 위메이드와 같은 어마어마한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는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 현재 내가 지불하는 기업의 가격이 적당한지 너무 비싸지는 않은지를 꼭 따져보고 신중히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구독자 여러분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조금은 버겁고 어려우시다면 한 달만이라도 멤버십 가입하셔서 학습을 해보시고 저와 함께 단기간이라도 투자를 해보시며 어떤 종목들에 투자를 하는지 접해보신다면 앞으로의 투자에 있어서 다른 시각이 열릴 수 있으니 한번 들어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시청자분들 모두 진심으로 성투하시기를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